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사이버 공격의 셧다운, 인플레이션 고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이죠. 콜로니얼사가 사이버 공격에 셧다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회복의 조건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돈을 대량으로 헬리콥터처럼 막 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미 최대 석유관 업체인 콜로니얼사가 사이버 공격에 셧다운이 되었다는 내용이죠.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텍사스 지역에 본사를 둔 콜로니얼사가 지금 텍사스 지역이 석유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 텍사스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것과 또한 여기 셰일 가스가 많이 나잖아요. 셰일 가스가 많이 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그리고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뉴저지까지, 뉴욕을 거쳐서 뉴저지까지 이 송유관이 있는데 이 송유관이 완전히 셧다운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미국 최대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가 사이버 공격을 벌인 해커 집단이 이 회사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훔친 것이 드러났다고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여러 외신이 9일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죠. 로이터는 다크사이트라는 해커 집단이 지금 지난 6일날 2시간 만에 100기가바이트에 가까운 데이터를 콜로니얼 파이프에서 네트워크로 빼나갔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콜로니얼사는 해커 집단의 랜섬웨어 공격이 지난 7일날 확인이 되었고 이후에 미국 동해안 연료 공급 대동맥인 파이프라인의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은 컴퓨터 바이러스의 시스템을 일단 다운시키고 복구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멀웨어의 일종으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콜로니얼 파이프와 같은 경우는 멕시코만에서 정유 및 이게 동부와 남부를 잇는 8,850km. 여기 보면 이 거리만 해도 8,850km나 됩니다. 50km의 이 파이프라인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가솔린을 포함한 연료를 하루에 250만 배럴 수송을 하고 있고 조지아주 애틀랜타 핫필드와 잭슨 국제공항 등 미국 주요 공항에 연료까지 공급하고 있는 항공유 공급업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느냐? 이러한 거죠.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최대 연료 파이프라인의 사이버 공격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폐쇄가 되면서 공급업자들이 유조선과 바지선으로 애틀란타에서 뉴욕으로 수송하는 등 부족 사태를 막고 있긴 하지만 휘발유 가격이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아까 언급해드렸던 애틀란타라는 곳은 조지아주에 있어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뉴욕 쪽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텍사스주에서도 시작을 해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런 지역으로 다 운송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려워지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무역업자들과 연료 운송업자들이 콜로니얼 파이프를 통해서 선적된 휘발유를 수송하기 위해서 선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조선을 찾고 있다는 거죠. 유조선이 단순히 여기만 운행하는 유조선을 찾고는 있지만 이전에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왔었기 때문에 유조선이 전혀 필요가 없었죠. 유조선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유조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외로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과외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휘발유 가격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일부는 이번 셧다운의 기간이 장기화가 될 경우 일시적으로 휘발유를 저장하기 위해서 유조선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지금 공개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있고 신원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을 운행을 중단하고 있고 이 운영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가동 일자가 정해지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재가동 일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이 재가동 일자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번 공격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산업이 미국 여행 성수기를 대비해서 연료 수요를 충족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의 대동맥인 석유와 그리고 천연가스 이 파이프라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서 대동맥이 끊길 위험이 있어요. 여기에 옥수수까지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하게 되면서 미국 내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언급해 드릴 시간이 있으면 또 언급해 드릴게요. 미국 내 옥수수 가격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사무실로 통근하고 주요 여행 계획을 계획하는 등 여행 업계가 지금 화랑이 되어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딱 맞아버렸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만약 장기화가 될 경우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3달러를 넘어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는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연방 의원들이 우려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이 되는 거죠. 휘발유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물가의 상승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물가의 상승이 되면 전체적인 생산 비용의 상승, 그리고 전체적인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동남부 지역을 전부 다 관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휘발유, 디젤, 제트 엔진의 주요한 공급 업체였는데 휴스턴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하루에 250만 배럴, 뉴욕으로는 하루에 90만 배럴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회사인 레코디스 퓨처의 선임 위험 연구 분석가인 알렌 리스카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다크 사이트로 불리는 랜섬웨어 그룹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인 파이어아이는 자사의 멘트한트 사고 대응 부서가 조사를 협조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랜섬웨어 사례와 같은 경우는 해커들이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피해자가 갈취 수수료를 지급할 때까지 기계를 잠가두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연료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가장 큰 공격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동차 클럽인 AAA, 이건 되게 큰 클럽인데요.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에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2.96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96달러에서 지금 3달러를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휘발유의 재고량이 미국 내선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 여름 시즌, 휴가 시즌의 시작으로 여겨지는 5월 말까지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파이프라인의 폐쇄 사태가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이 휘발유 가격의 상승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가인 패트릭 드한에 의하면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현재 핵심 과제는 콜로니얼 시스템에 특히 의존하고 있는 미국 동남부의 제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육지로 둘러싸인 애틀란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의 상승 압력이 가장 먼저 느낄 것이다. 지금 애틀란타 지역은 어디냐면 조지아예요. 조지아의 이 안에 주도가 애틀란타인데 이 애틀란타에 지금 영향력이 많이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는 애틀란타 그리고 동부의 테네시 그리고 캐롤라이나도 이게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사이버 공격을 당한 콜로니얼 시스템이 이번에 이 셧다운의 기간이 정말 오래 가게 된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완전히 기름에 불 붙는 듯이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콜로니얼 시스템 폐쇄는 회복 중인 미국 경제의 중요한 시점인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 휴가 시즌을 망치냐 망치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콜로니얼 시스템이 만약 셧다운의 시기가 만약 오래 가게 된다면 항공유까지 이게 공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항공 회사들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생각을 해야 될 것, 이번 콜로니얼 송유관 폐쇄의 장기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가뜩이나 어려워진, 그리고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미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을 들썩거리게 만들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들썩거리게 되면 또한 전 세계 휘발유 가격까지 들썩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은 어디까지 파급이 될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